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SK바이오팜이고요. 코드번호는 316030입니다. 현재 12월 15일 화요일 3시 5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거의 매일 영상을 찍어드리고 리뷰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매매 전략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매매 전략이나 아니면은 가격 분석 위주로 이제 리뷰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에는 조금 그런 방향성을 보고 있는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뭐 매매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금요일에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이번 주 어제는 잠깐 쉬고 오랜만에 다시 영상을 이제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펀드멘탈이나 기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소 중첩이 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언제였죠? 12월 11일 날 올려드렸네요. 네, 12월 11일 날 올려드렸었는데 그 1월 4일 날 보호 물량이 나온다고 하던데 반드시 하락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전에도 영상으로 여러 차례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은 아닙니다. 예, 무조건 그냥 하락할 확률이 그런 보호에서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높긴 하지만 무조건 하락하진 않더라고요. 예, 예를 들자면은 빅히트를 예시로 들었죠. 빅히트 같은 경우에도 어느 때였죠? 11월 며칠날 이제 원래 이게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었어야 되는데 기관들이 더 오히려 더 많이 샀어요 그날. 네, 이때였을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히려 더 사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네. 근데 물량을 안 쏟는다라고 해서 조정을 받는 건 아니지만 조금 그런 부분들 그런 거는 그때 흐름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무조건이란 거는 여러분들 만약에 무조건이란 이 언어 자체가 상당히 무서운 게 뭐냐면은 무조건 하락한다, 무조건 상승한다 이게 아니면 무조건 뭔가 떨어지나요? 이게 좀 약간 어, 주식에 있어서만큼은 쓰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주식에 있어서만큼은 쓸 수가 없다. 항상 베팅이다.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틀려도 베팅이고 맞아 결국에 돈을 벌려면은 뭔가 베팅이 들어가야 되는데 돈을 따고 싶어요. 내가 뭐 1,000원을 따고 싶은데 결국에는 1,000원만큼의 리스크를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500원만큼의 리스크를 가지고 가느냐. 예. 결국에 그런 리스크를 내가 어떻게 없애고 리스크적인 요인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수익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 장기 투자자분들도 많고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제 영상 같은 경우에 장기 투자한테는 적합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면은 저는 모든 영상 자체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전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 분석을 위주로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기업적인 내용 자체는 저는 정말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신약 개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신약 시장 타겟으로 이제 중추신경계 분야, 특히 뇌전증 분야의 혁신 신약 개발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현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고령화 인구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중추신경계 관련 질환 발병률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시장은 점차 뭐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진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SK바이오팜 자체가 나름 역사가 깊습니다. 1993년도부터 탄생이 된 부분이 있어요. SK그룹의 이제 신약 연구개발 프로젝트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미 FDA로부터 1996년도에 중추신경계 신약 후보 물질의 첫 임상시험 승인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개발에 집중을 해오다가 2011년도 SK의 라이프 사이언스 사업 부문에서 이제 물적 분할이 되면서 SK바이오팜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1993년도면은 한 30년은 안 되죠. 예, 한 27년 정도 되는 기업이죠. 역사를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현재 미 FDA 허가를 받은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를 올해 미국에서 출시를 했고요. 현재 유럽의 허가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국내랑 일본과 중국
이렇게 3개국에서 이제 약 5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을 또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모멘텀은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모멘텀이 어느 시점에서 폭발하느냐는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주가가 어느 시점에서 상승을 할까 이런 걸 좀 추적하고 있는데, 특별한 요즘에 뉴스 플로우를 제가 좀 안 찾아본 부분들도 있긴 한데 특별한 모멘텀이 그렇게 막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요. 1월 4일날 보호예수 물량이 좀 풀린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조금 긴장을 하면서 아마 1월달 이후로 이제 그 다음에 연말에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죠. 10억 원 양도세 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보통 1월달부터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약간 좀 큰 손, 좀 10억 원 이상이 큰 손이라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10억 원 이상, 뭐 그게 뭐 100억이 될 수도 있고 몇백억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그런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1월 달부터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SK바이오팜이 언제쯤 1월 달부터 올라갈까? 아니면은 보통 심리적으로는 1월 달부터 사람들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저는 지금 당장은 일단 저는 캔들 흐름 자체만 봤을 때는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래 다른 상품, 주식이 아닌 다른 상품에 대해서는 공매도로 많이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하락, 숏이라고 하죠. 숏에 대한 관점으로도 많이 보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정을 받았을 때는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까, 좀 그런 매수 자리를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깔끔하게 틀렸죠. 제가 깔끔하게 틀리고 나서 이제 그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 이 정도의 트렌드를 좀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여기서 이제 여기를 좀 지지받아 준다라고 하면은 추세 지속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탈이 나온 뒤에 다시 한 번 더 이탈이 나오고 나서 횡보를 하다가 상승,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돌파하지 못했죠. 돌파하지 못하다가 이런 식으로 좀 횡보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글쎄요, 이거 어떤 사람들은 쌍바닥이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사람들도 있는데, 쌍바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 이런 주요 저항 구간들을 돌파하고 나서 쌍바닥으로 봅니다. 보통은.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쌍바닥이 이 정도는 상승해줘야 그 다음에 쌍바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쌍바닥으로 가능성은 열어둘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하락세가 진정이 되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약간은 무리가 있죠. 그리고 이평선을 뭐 깐다라고 해도 20일, 뭐 100일선 정도를 깐다라고 해도 60분봉 정도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정배열이 될 뻔했지만 다시 역배열로 돌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조금 위에서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다가 좀 정배열 되는 흐름에 있어서는 좀 주목을 해보지 않을까, 저라면요. 이런 흐름을 좀 기대하면서 조금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뭐 특별히 뭐 매수 포지션인 분들이 계시나요? 매수 포지션인 분들도 계시고, 뭐 그냥 관망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러던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정배열 시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다시 한 번 더 좀 정배열 시장이 지켜주는 선 안에서는 60분봉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변동성이 정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상승폭이 나오긴 했지만, 최근에 몇 퍼센트였죠? 이 정도 상승폭이 한 10% 정도 상승폭을 최대치로 나오긴 하는데, 가끔씩 여기서는 한 20%. 근데 그래도 변동성이 막 크다라고 느끼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데서 이제 매수 관점을 어디서 볼 것인가를 좀 찾아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보고 있는데, 특별히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도 조금 그렇게 막 좋은 경우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정배열 시장이 됐을 때, 아니면은 일봉은 정배열 시장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정배열 시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봉에서 정배열 시장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인 겁니다. 여러분들, 역배열 시장이었다라고 하면은 조금 매수받기는 좀 꺼려지는 종목인데, 지금 시장 자체는 막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시장에 있어서 방향성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매수 관점이 맞다라는 관점인데, 과연 어느 시점에서 매수 관점을 봐야 될지는 좀 찾아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한 60분봉 정도에서
이평선들이 지금 어쨌든 결국에는 추세가 이렇게 모여지는 부분들이 있죠. 이걸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삼각수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이평선들 같은 경우에 수렴이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돌파가 되면 확산이 되죠. 확산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다시 한 번 더 하락하는 데 있어서 수렴이 되고 있는 흐름이 있고, 다시 한 번 더 그게 정배열 시장이 돌아갔을 때 그때 또 공략해보는 시점을 찾아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SK바이오팜은 근데 좀 전망 자체는 나빠 보이진 않아요. 괜찮아 보이거든요, 정말. 물론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비교를 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죠. 왜냐면은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CMO 쪽이고, 그런 삼성가 자체가 원래 삼성그룹 자체가 이제 생산 쪽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근데 SK바이오팜 쪽은 혁신 신약 부분이니까 약간 좀 펀드멘탈적으로 보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혁신 신약 쪽은 돈이 연구개발비로 엄청 많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 완성이 되었을 때는 대박을 터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주목을 해볼 만하겠죠. 네, 이상 SK바이오팜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주를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2월 11일, 12월 10일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7시 3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오택이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15,2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650원, 손절가 14,5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